완전히 다른 겁니다. 요거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환자한테 주입해요. 그래서 펫을 찍으신 환자분, 보이스캔을 찍으신 환자분은 사실 방사능을 이렇게 조금씩 내보내시는 상태거든요. 물론 병원에서는 다 워시아웃 될 때까지, 안전할 때까지 지시들이 갑니다. 어쨌든 간에 동위원소를 주입을 하고 사람 몸에서 나가는 방출 방사선을 검출해서 영상화하는 게 이제 펫입니다. 이거의 가장 장점은 뭐냐? 주입하는 요 동위원소를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몰레큘라 이미징이라고도 이제 핵약과 선생님들은 표현을 하는데, 가장 유명한 건 FDG죠. FDG,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을 보는 거. 그거 이외에도 이제 많은 것들을 주입을 하면은 거기에 맞는 것들이 쫙 나옵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스펙트, 요게 이제 펫이고, 펫은 브레인 전신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심장에도 이제 스페시펜을 쓸 수가 있고요. 요거랑 비슷한 게 스펙트인데, 스펙트는 요 동위 원소가 좀 다릅니다. 얘는 이제 양전자고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르고, 여기서도 역시 영풍원 펫 규정이 다 있습니다.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핵의학과 학회에서는 FDG 펫을 어떻게 찍어라라고 이게 절차 지침을 학회 차원에서 잘 만들어놨고, 이렇게 국제 기준에 이제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라 하는 게 좋습니다. 서머리는 그래서 이게 바이오마커 선정, 적합한 표준화, 그다음에 여기서 어떤 영상을 고를 건지, 어떻게 찍을 건지를 잘 이제 결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판독까지 이어집니다. 그 첫 번째 강의가 이제 여기서 끝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리시스트랑 아이리시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나중에 한번 까먹으실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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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기계가 일본이나 독일 선호하시거나 예. 그 기준 안에 FDA나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기기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기기 지금 없습니다. 사실 다 이제 독일, 미국, 일본 기기인데, 거기서 FDA나 일본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또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려면. 맞죠? 예. 예. 아니면 이제 팬텀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MRI로 그 뇌졸중, 스트로크이 온 볼륨을 저희가 이렇게 재잖아요. 근데 그냥 튜머 사이즈 CT 이런 거는 워낙에 잘 입증이 돼 있어서, 그 다음에 영풍원 기준에도 그게 들어가 있는데, 디퓨전은 영풍원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 MRI에서 이 스트로크 볼륨을 재는 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이제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팬텀을 갖고 여러 프로토콜, 여러 병원 거를 찍어도 볼륨은 똑같이 어느 일정 오차에서 나온다라는 거를 저희 입증을 해놓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사람 갖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면은 이 두 번째 글이죠. 예, 다 아시는 내용은 이제 확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아이리시스트 이쪽으로 직행할게요. 이뮤노테라피고, 요즘 느끼는 거는 면역항암제 중에 잘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판독하다 보면은 큐어, 정말 큐어가 오거든요. 3분의 1 이상. 잘 들으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항암제 평가 기준이 이렇게 쭉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WHO, 그 다음에 리시스트 1.0, 그 다음에 리시스트 1.1, 그 다음에 아이리시스트입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그 이제
공식이라기보다는 뭐 논문이나 그 트라이얼 등에서 이렇게 프로포절 돼서 쓴 거고요. R 리시스트도 이거 공식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이 다른 리시노라고 제 펠로우 때 제 어텐딩 그분이 주창한 이제 그거를 여러 트라이얼가 받아들여서 이제 불리는 거고요. 요게 이제 공식입니다. 평가 기준이 계속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 이거는 고형암에 대해서예요. 고형암. 림포마는 또 다른 거예요. 림포마는 누가 뭐 2014, 미리 2017, 뭐 레실 또 나왔어요. 레실. 림포마 다르고 브레인 튜머 또 달라요. 브레인 튜머. WHO, 맥도날드, 라노, 아이라노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 튜머 종류에 따라 그래서 이건 고형암에서 나는 분류 기준 중에 하나인데 이제 지금 사이즈 크라이테리아에 장경 하나만 재라 유닛 이미저나 리시스 현안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리시스 1.1은 지금까지도 FDA에서 이제 인정하는 퀄리파이드 바이오 마커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 요게 이제 1.1이 1.0에서 어떻게 다른가라는 표인데 요거는 제약회사 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타겟은 몇 개를 잡아야 되고 한 기관에서 2개까지 잡을 수가 있고 이제 병변의 크기는 림프노드는 단경을 재는데 이제 그 외의 거는 장경을 재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써 있습니다. 그다음 펫은 이거는 참고를 할 수 있는 자료이고 그래서 흔히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CT만 올려요. 거기 펫도 있으면 펫도 올려주세요. 예, 한 비집 내에 CTMR 펫 있으면 다 올려주세요. 저희는 그걸 싸잡아서 리시스 하나로 나갑니다. 한 비집에 한 리시스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펫 참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PD 요거 좀 이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타겟 리전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읽으시면은 제약회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고 요것도 리시스 1.1은 이제 굉장히 잘 알고 계십니다. 타겟 리전과 넌타겟 리전, 유리전 요 세 개의 리스판스의 조합으로 오버올 리스판스가 결정이 되고 요 오버올 리스판스를 가지고 이제 스태티스틱 어널리시스 하죠. 요거를 가지고 이제 뭐 리스판스가 나오면은 이걸 가지고 오브젝티브 리스판스 레이트 구하고 DOR 구하고 PD가 나오는 거하고 PFS, 햄프 프로그레션, 디지 프로그 서바이벌 이런 거를 구하십니다. 이거는 잘 아실 거고요. 이미징 엔드 포인트가 이제 이 통계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거는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에임이 이제 발전하면서 여기까지 잘 내는 것까지 왔고요. 지금 이제 후반부에 가 있는 프로젝트들이 이게 DM 스태팀하고 연결이 돼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엔드포인트 중에 이미징이 관여하는 거는 이렇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고 제가 잘 몰라서 이제 공부하려고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퍼센트의 버프를 보시고 이제 본론이에요. 아이리시스트가 왜 필요하느냐? 이 튜머 리플레어 리액션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종양과 이제 면역세포가 전쟁을 치르면서 거기 염증이 막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면은 이게 일시적으로 커져요. 그러면서 거기에 전쟁의 파편, 상흔이 막 생깁니다. 이것도 보시면 여기 안에 다 괴사가 되는데 여기서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여기 하얀색이 캔서셀인데 이게 파란색이 좋은 놈입니다. 우리 아군들이 막 하면서 이제 중간에 커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아산병원 케이스인데 요만한 게 두 달 사이에 엄청 커지고 옆에 물 보이시나요? 여기 깨끗한 까만색 지저분하죠. 튜머 주변으로 전쟁이에요. 전쟁. 여기 염증이 나고 물도 생기고 환자분 여기 누르고 좀 아프시고 근데 어찌됐든 종양내과 교수님이 용감하게 계속 쓰셨어요. 그랬더니 싹 없어졌어요. 예. 이거는 이제 논문 케이스고 이게
더 플레어업 되다가 이제 싹 없어지고. 그래서 아산병원 이제 그 데이터 보면 200명 중에 이런 분이 7, 8분 나오시더라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어떻게 반영할까를 고민해서 나온 게 이제 아이리시스입니다. 처음에 IRC가 이제 나왔고요. 요거는 흑색종 멜라노마의 이 필름음압에 잘 맞는다고 나온 건데 이거 되게 불편해요. WHO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편하니까 리시스 개념을 여기다 혼합해서 저의 교수님이었던 리시노가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시스 워킹 그룹에 제대로 공식적으로 만든 게 아이리시스입니다. 그래서 IRC는 훅 넘어갈게요. 저도 이거 되게 싫어해요. 되게 복잡해요. 이거 두 개 또 곱해야 돼요. 곱해서 다 더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기 두들기도 참 어렵고 엑셀로 수식 만들기도 귀찮고 어쨌든 IRC에 혹시 필요하실까봐 파워포인트에는 다 있습니다. SPD가 뭐고 그 PPD가 뭐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근데 IRC가 잘한 거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적어도 2번 이상의 컨시큐티브 CT에서 봐서 튜머 버든이 계속 높아져 있으면은 PD로 해라. 요게 이제 가장 기여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PD 기준에 2번 이상은 봐라. 그 2번은 적어도 4주 이상의 간격을 떨어진 2번 이상에서 보고 내려라. 네,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분이 혼합해서 계량을 했고, 그래서 이건 이제 IRRC는 뭐 타겟이 15개까지도 될 수 있어요. 스키는 뭐 10개까지도 잡아놓고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는 이제 5개, 토탈 5개고 한 기관에서는 2개까지 또 해라. 근데 IRRC랑 아이리시스랑 봤더니 거의 일치하더라. 굳이 뭐 귀찮게 할 필요 없다라는 게 이 논문의 요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프로포즈를 하니까 이제 머크에서 IR리시스를 도입했죠. 그래서 머크에서 열심히 쓰니까 다른 데서도 막 따라 쓰고. 요거 IRRC, 아이리시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기준을 한 거고. 기본적으로 IR리시스는 여기서 모디피케이션 한 거거든요. 요거 쓰는 프로토콜 뒤에 보면은 별첨으로 이렇게 붙어 있고요. 요 레셔널 레어브 모디피케이션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예. 요거 보시면 되는데 이제 지금 시대에서는 지금 시작하는 것들은 이거 쓰면 안 돼요. 이거 인정 못 받아요. 아이리시스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IRPD의 개념은 예전에는 한번 PD가 딱 나오면은 리시스는 그냥 끝났죠. IRPD는 적어도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봤을 때 계속 커져 있으면은 이거 PD로 가라. 근데 요거 보시면은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한번 커졌다가 작아지잖아요. 작아지는 추세인데 여전히 120% 이상 PD 기준 이상이라고 얘는 PD를 내리래요. 이거 받아들이기 좀 어렵죠, 저도.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했는데 아이리시스에서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예. 그거 이외에는 이제 나머지는 상식에 바뀝니다. 넌타겟이 타겟, 넌타겟 유리전이 있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그 월스닝이 되면은 얘는 IRPD가 돼요. 근데 그래서 용어의 혼선이 있어요. 용어 혼선 이거 아주 저도 싫어합니다. 요 PD 나왔을 때도 IRPD고요. 요 때도 IRPD예요. 근데 IRPD 컴파운드 이렇게 이거 아주 헷갈려요. 이거를 아이리시스에서는 이제 나름 깔끔하게 풀어냅니다. 이거 다 넘어갈게요. 좀 있으니까 나옵니다. IRPD의 이제 3가지. 요 기준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어 있으면 이건 IRPD 컴펌. 계속 커지면 IRPD 컴펌. 그러니까 넌타겟이야. 유리전이 생겼다가 커지거나 뭐 새로운 유리전이 생겨도 얘는 IRPD 컴펌. 그리고 이제 아이리시스가 지금은 이제 공식적인 그 리시스 워킹 그룹에서 내는 건데 FD에서는 아직까지는 리시스 1.1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라고 돼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익스플로러티브 크라이테리아로 이용된다고 이제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아이리시스는 이미징 스케줄을 결정하는 그 근거를 마련해줘. 예전에는 이제 피드 나오면은 그 환자 스탑. 근데 아이리시스를 적용한다 그러면 더 찍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또 하나는 아이리시스에서 임상적 상태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영상 하나로 단독 판독이 아니고 임상 같이 고려해서 최종 판정을 내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IR리시스에서 제가 싫어하는 거 PD 용어가 자꾸 헷갈린다. 이거를 얘네는 깔끔하게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unconfirmed PD, 하나는 confirmed PD. 저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안 헷갈리거든요. 어쨌든 얘는 PD인 것 같은데 아직 컨펌이 안 됐어. 얘는 이제 게임 끝났어. 이 두 가지. 나머지는 그냥 앞에 I자만 붙이면 되고요. 그래서 리시스 1.1에서 PD가 딱 나오는 순간에 얘는 IUPD, IUPD고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이게 더 커져야만 ICPD로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거 안 되고 그냥 IUPD로 너무 가만히 있어요. IUPD로 이제 계속 리메이닝 합니다. 어쨌든 간에 ICPD가 되기 전까지는 임상시험 약제를 계속 투여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서브스턴트 이미징 4에서 8주 간격을 두고 반드시 재평가를 해야 된다. 요거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보시면은 얘는 한번 올라갔을 때 그래서 리시스 1.1에서 PD가 나는데 아슬아슬하게 이 PD보다 약간 계속 커져 있는 상태로 유지돼요. 그럼 IUPD 이것도 계속 IUPD예요. IC 컨펌 아닙니다. 컨펌 안 됐어요. IUPD 그러다가 더 퍼더 월스닝이 돼야 여기서 ICPD로 컨펌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PD 데이터는 앞이고요. 보라색을 보시면은 올라가서 IUPD가 되는데 이게 뚝 떨어졌네요. 그럼 요 크라이테리어에 따진 마이너스 30에서 20% 베이스라는 기준에서 SD 카테고리 안에서 얘는 ISD로 리셋됩니다. 리셋. 그 다음에 더 떨어지면은 IPR로 되고 여기서 이제 여기가 네디아죠. 네디아 기준으로 20% 이상 증가하면은 IUPD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further worsening 돼야 ICPD가 돼요. 여기서 한번 리셋이 돼서 여기서 커지면 일단 IUPD예요. 그래서 요거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커졌다가 작아지는 요거를 한번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74세 남자고 이렇게 있고 다른 거 뭐 약 쓸 게 없는 분이신데 이뮤노 샘플을 딱 쓰셨어요. 근데 좀 커지네요. 더 커지네요. 이거 그 자리 없는데 이게 아산병원 케이스라 제가 책에 안 넣고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다가 조명학과 교수님께서 막 고민을 하셨는데 일단 더 써보자. 그 다음에 드라마틱하게 이제 확 없어졌습니다. 확 없어졌고요. 이런 게 이제 슈도 프로그레션입니다. 그러니까 얘 보시면은 이게 베이스라인, IUPD 약간 커졌는데 그냥 IUPD 떼가버렸어요. 그치겠습니다. 그랬더니 확 없어졌어요. 요것도 베이스라인 비슷하네요.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대박은 여기 뉴리전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조용히 안 써도 잘 모르고 여기 뉴리전 생겼어요. 뉴리전 여기 없었거든요. 예, 뉴리전도 생겼는데 그 다음에 싹 없어졌습니다. 조금 남기고 이런 케이스들이 가끔 생깁니다. 200명 중에 10명, 7, 8명. 근데 반면에 이런 케이스도 생겨요. 하이퍼 프로그레션이면 이분은 약을 주니까 특히 요거 보세요. 요렇게 확 커져서 한쪽 렁을 다 채워버렸습니다. 요랬던 게 이렇게 커졌어요. 여기 약 주자마자 이런 게 이제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이퍼 프로그레션이라고 그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슈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보통 이제 사이토톡식 드럭이나 타겟티드 에이전트 딱 주면은 그 끊을 때 이렇게 폭발하지 약 주는 동안에 이렇게 폭발하지 않거든요. 이게 저희 용어로 익스플로전 막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디지즈 익스플로전. 이뮤노세라피는 이거 주니까 이게 암에 대한 영양제인지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막 통계 내고 있거든요. 저희 아직
말씀드렸던 게 많은데 슈도 프로그레션보다 약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고민거리입니다. 아직 정답은 없고 어쨌든 아이리시스를 어떻게 내리냐 이제 그 거의 뒷단으로 봅니다. 아이리시스의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오버올 리스폰스를 구해서 요걸 가지고 통계를 내려고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정하기 위해서는 타겟 리스폰스, 넌 타겟 리스폰스, 뉴리전 리스폰스 그 세 개의 조합으로 오버올 리스폰스의 판정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타겟 리스폰스에는 아까 보셨던 거 그대로 IUPD, ICPD 있죠. 넌 타겟은 리시스에서부터 이제 얘는 CR과 PD, 그다음에 가운데는 SPR, PR을 따져서 넌 CR, 넌 PD라고 묶어버리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타겟은 이렇게 ICR, 넌 CR, 넌 PD, IUPD, ICPD. N이는 잘 모를 때, 이밸류를 하지 않을 때, 이럴 때 내리고. 그래서 가끔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비조형 환자 상태가 안 좋아서 넌 컨트라스트 시스를 찍고 싶다. 어떻게 하시나. 그래서 환자 상태가 안 좋으면 뭐 찍으셔야죠. 근데 그 무슨 효과가 생기느냐. 여기서 생겨요, 이게. 우리 잘 못 재잖아요. 그럼 거기다 저희가 N이 처리해버려요. N이 처리. 그러면은, 아, 이게 CT는 찍었는데, 조명 평가를 제대로 못하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서 타겟, 넌 타겟, 뉴리전의 조합으로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거 두 개 봤고요. 뉴리전은 아까보다 약간 복잡해졌어요. 뉴리전을 타겟과 넌 타겟으로 나눠서, 타겟은 또 재고, 이거를 전체 튜머 버든에다 더하진 않습니다. 더하지도 않을 건데 이거 왜 쓰냐? 저는 further worsening의 근거 지표로 쓰기 위해서 재요. 예, 그냥 further worsening 얼마만큼 further worsening 됐는데 이제 그냥 됐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이거 10mm만큼 됐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거 자료를 쓰려고 이제 뉴리전을 타겟으로 남고. 넌 타겟으로 할 경우에는 페이지가 S&P 인피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조합으로 이거를 결정하는데 이 조합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리시스트, 아이 리시스트 논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겟, 넌 타겟, 유리전이 이럴 때, 이거 ICR, 이거 유리전 없을 때, 그 다음에 예전에 IUPD가 어떤 카테고리에서도 없을 때 이때는 ICR입니다. 예전에 IUPD가 뭐 있을 때 IUPD가 있다가 이때는 ICR이 된 거니까 당연히 ICR이죠. 이런 식으로 다 따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도 어려워서 한글 논문으로 냈습니다. 한글 논문 지금 링크가 있나? 대한복부 영상의학 페이지에다가 아이리시스를 어떻게 하시라 영어를 한글로 풀었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요. 저희 A 홈페이지에 이제 같이 식약처 과제 성과로서 같이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 그 링크도 하나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어려우신 분은 제 번역본, 제 번역이라 어쨌든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개념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요거 보시면 타겟이 그랬다가 조금 커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20% 이상 커졌다고 치고 IUPD 더 커지니까는 ICPD. 요때는 레디아에서 20% 이상 기준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5mm만 커져도 이건 further worsening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further worsening이 돼야 이거는 ICPD 컨펌. 그래서 hit increasing 컨펌에 대한 ICPD. 근데 만약에 이게 커졌는데 그대로예요. 그럼 얘는 컨펌 아니고 IUPD로 남아요. IUPD로 남다가 나중에 커지면은 처음에 PD 데이터는 여기가 됩니다. 중간에 내려오면 리셋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은 그대로예요. 타겟 이거 림프노드인데 비슷하죠. 넌 타겟이 커졌다가 조금 더 커지네요. 이럴 경우에는 IUPD가 됐다가 커졌으니까 더 커지니까는 ICPD로 컨펌이 됩니다. 사실 실제 현장에서 요거는 별 차이 없다고 다 읽거든요. 제가 케이스 찾다가요. 이런 거 찾아내면
근데 이게 약간 더 커지면은 IUPD고 넌타겟에서 퍼더 월스닝의 기준은 뭐냐? 처음에 IUPD까지 갈 때는 언이퀴vocal 프로덕션인데요. 여기 IUPD에서 ICPD로 갈 때는 조금만 커져도 그냥 컨펌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워킹 데피니션상 한 5mm 정도 커지면 그냥 컨펌하자 이렇게 하고 약속을 하고 판독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보면 타겟 비슷한데 유리전이 생겼고 더 커지면은 얘는 퍼더 월스닝에서 ICPD가 됩니다. IUPD, ICPD. 여기 하나 더 생겨도 ICPD. 이거 제가 하다가 답을 이미 다 말해버렸는데 PD, IPD가 쭉 되잖아요. 여기 여기서 리셋됐군요. 리셋되면은 얘는 무시입니다. 무시. 그다음 IP가 됐다가 IUPD, ICPD. 그럼 요 첫 번째 IUPD 데이터가 PD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베스트 오브 리스판스는 이거 아직까지 좀 어려워요. 이게 ISP와 IPR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그 4주가 6주가 저 할 때마다 맨날 테이블 펴놓거든요. 4주가 6주가 이상 되면은 이건 SD로 갈 거예요. 아직 까먹었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베스트 오브 리스판스 할 때는 그 아이리시스트 2017년 논문에 그 펴놓고 해야 됩니다. 이것도 IUPD, ICPD 되면은 첫 번째 우리 PD 데이터고요. 이거는 없죠. 계속 비교하기. 오케이, 그래서 거의 다 왔고요. 그래서 리시스트와 아이리시스트의 차이. 이제 컨퍼메이션 오브 PD가 이제 가장 좋은 거고 여기서 이제 인디펜던트 블라인드 리뷰가 이제 리시스트 1도 레코멘드 돼 있고 아이리시스트에서는 적어도 영상 콜렉션은 다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여차하면 다시 다 들여다볼 수 있게.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클리니컬 스테이터스를 이제 컨시더 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임상 시험에서 그 약간의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요. 영상 독립적 판독은 저희 이거 모르잖아요. 클리니컬 스테이터스티. 지금 약간 고민 중이에요. 계속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이거를 이제 이게 안 되면은 약을 더 이상 안 주니까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 마지막인데 이제 아이리시스트의 영향은 어떤 거냐? 일단은 가장 이제 직결되는 영향은 어쨌든 간에 PD가 한 번 나올 때 여기서 끊지 않고 세컨 찬스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이제 다시 리셋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프로그레션의 타임 투 프로그레션을 뒤로 약간 늦추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 제약회사 좋은 거거든요.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약간 좋아지고 타임 투 프로그레션 약간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약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세컨 찬스를 주고 물론 그게 이제 컨트로버시합니다. 이게 정말 다 좋은 거냐, 약이 안 되는 환자한테는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문제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리시스와 리시스를 모두 사용할 때 고려하는 거는 이 시절에서 당연히 이제 두 개로 만들고 하나입니다. 하나로 만들고 그 안에서 일부 항목만 두 개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영상 촬영 스케줄이 막 꼬입니다. 이게 리시스 이 컨퍼머트리 스캔 추가가 되면서 꼬여요. 이거 잘 해결해야 되고 영상 상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이트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센트럴에서는 일단 저희는 영상을 주고 DM에다 넘기면 DM에서 나중에 영상 상태를 어떻게 이제 넣을지를 사전에 정해서 그렇게 데이터 매니지먼트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 다시 그 사전 질문을 8개인가 주셨거든요. 첫 번째 첫 번째 커플 때
1번에 1번 50페이지 저희가 이제 그 사전에 궁금한 거를 알려달라고 했던 8개 질문이 나왔습니다. 7개인가요? 7개. 하나하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상시험 데이터와 평가 결과 데이터의 인테그레이션 방법, 현황, 절차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이제 이상적으로는 셋업 단계부터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셋업 단계에서부터 리시스 1.1, 아이리시스트를 그 ECRF 우리나라에는 이제 C사와 M사가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다 ECRF 개발할 때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자. 아니면은 적어도 그 회사에서 만든 블랭크 ECRF 그걸 받아서 저희가 맞춘다거나 이때부터 이 데이터 폼을 맞추면 아주 이상적인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미 다 해놓고 저희한테 중간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거 받아서 맞추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은 처음부터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임의 이제 평가 결과를 어떻게 전달을 하는가. 이제 에임은 독립평가기관이라 저희는 독립성을 유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폰서한테 직접 드리는 건 굉장히 사실 마음이 부담이 많이 되고 그렇고 규정에 맞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이제 페이스 1 이런 거 이제 사전에 다 오픈하기로 됐다 약속이 돼 있으면은 넉넉히 드리는데 페이스 3다 이런 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미리 이제 프로토콜에 엔드 오브 스터디나 뭐 인터뷰나 애드오브나 이제 정해진 그때 맞춰서 저희는 되겠다. 아니면은 뭐 게시판도 끝날 때마다 저희는 DM에다 전달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데이터 트랜스퍼 폼이라고 이제 간단한 한 장짜리 해서 여기서 이제 뭐 때문에 필요한지 데이터를 언제 어떻게 전달했다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리뷰어가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되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센서스 다수결이 있고요. 그 저희 고객사 중에 저희 초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드디어 올해 초에 그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매가 가능한데 거기서 했던 게 요거 있어요. 컨센서스가 다수결. 그래서 식약처에서 요거를 잘 받아들여 준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처음에 다수결로 저희 다 했고요. 그다음에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그 정말 끝장 난상 토론을 했어요. 그때 1시에 끝났어요. 밤 1시에 7시 반복 7시부터 해서 새벽 1시까지 고작 20개 케이스 보는데 예, 이때의 장점은 굉장히 올바른 결론이 나와요. 저는 이거 그때 걱정했던 게 여기 보면은 한 사람 스트롱맨이 이거를 끌고 가지 않을까. 안 돼요. 그냥 영상 그대로 보여지잖아요. 영상 그대로 보여주니까는 실수는 드러나는데 서로 좀 내가 왜 했을까 뭐 이런 거 좀 있는데 저 이거 한번 해보고 이거 괜찮네. 왜냐면은 실수건 뭐건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 도출되는 결과 아주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대부분 많이 쓰는 거죠. 패러럴 어드피케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디스크레판시가 있을 때 세 번째가 심판자가 심판을 내려요. 이 해보면은 이거 여기 어드밴티지는 독립성은 잘 유지할 수 있어요. 독립성. 식약처에서 이제 블라인드니스, 인디펜던스를 어떻게 담보할 거냐 이거를 요구를 하거든요. 요거는 잘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디스크레펀시 꽤 심하고 사람이다 보니 실수들이 나옵니다. 많이 나고 그래서 디스어그리먼트 레이트가 좀 나오고요. 그다음에 드로백에 이게 제가 쓴 표현이 아니고 그 텍스트북에서 그냥 갖고 왔거든요. 그 파란색 저희 텍스트북 보면은 do not benefit from discursive case review. 케이스 리뷰로 베네핏을 못 받는다고 돼 있어요. 이거 진짜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고 아, 야, 이거 좋다.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저희가 이제 다 끝나고 저희 세 명끼리 모여가지고 이 한번 다 까서 보는 과정이 있으면 어떨까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거 잘 몰라요. 이거 출력 하이퍼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거는 대답이 참 어려운데 신경과 질환별 유의미한 검사 종류 이게 질환 플러스 목적에 따라 질환과 목적에 따라 이제 영상의 조합이 결정이 됩니다. 매우 큰 주제라 대답을 잘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신경과에서는 CT, MRI, 스펙트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게 MRI고 이제 일부 초기 임상시험 같은 데서 이제 테타로 스펙트가 같이 쓰입니다. 근데 질환과 임상시험의 목적에 따라 이게 다 달라져요. 그리고 이건 어쨌든 국제기구의 보고서를 따르는 게 무난한데요. ACR의 어프로프리니스 크라이테리아라고 이게 되게 잘 만들어놓은 있습니다. 질환별로 어떻게 찍어라, 어떻게 찍어라. 어떤 질환에서는 이제 CT, MRI, 뭐뭐 해라. 이렇게 잘 돼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거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피바, NCI 이런 데서 공부. 브레인 튜머 같은 경우에는 NCI에서 이래 찍어라 딱 공고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서머리를 해드리기도 참 어렵고 그때 따라서 이걸 저희한테 한번 문의를 주시면 그 구체적인 지원과 목적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6번은 이제 뭐 서비스는 지금까지는 센트럴 이미지 코어랩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 뭐 포스트옵 어널리시스, 메디컬 모니터링 이런 거를 한다고는 써놨는데 지금 저희가 풀로 돌아가고 있어서 지금 이런 거를 의뢰를 주셔도 지금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질문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AIM의 그 A크로스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임상시험에 쓰고 세팅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그 리시스, 아이리시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돼 있으니까요. 저희는 금방 셋업을 하고 그 유저 어셉턴스 테스트까지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거 그럼 이거보다 약간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예. 다수결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제3자가 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이래서 요거나 하는 이렇게 맞습니다. 회의록 같은 예, 그 케이스에 대한 그 20개인가요? 그 거기에 대해서 저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파이널 이렇게 콘클루전 내렸다라고 거기다 다 씁니다. 써서 저희가 CSR에 벌점으로 다 넣어놨어요. 요거 이제 이거 다 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게 예. 이윤 제재를 예. 임상공부 말고도 그냥 비임상 환자한테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영상 그 리포트도 약간씩 반영을 해서 리딩을 해주시면 그거 어려워요. 거의 현실에서 적용되기 어렵고요. 왜냐면 리시스트 하나 그거 이렇게 채우는데 거의 15, 20분 그냥 거의 미니멈으로 걸리거든요. 그거를 한국실에서 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평가 결과를 이미지에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예. 그건 이미지까지도 올라가는 건가요? 결과에 대한 수치나 평가 카테고리만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희 기술적으로는 영상에서 키 이미지를 썸네일로 이렇게 넘길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이제 손이 많이 가서 실제로 하다 보니까는 그 기능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 평가 메저먼트 수치하고
어느 슬라이스에서 그거를 쟀는가, 그거를 기술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시리즈 넘버, 이미지 넘버를 남깁니다. 예, 다른 거. 아까 아이리시스트에서 실제로 영상 평가자가 평가한 결과랑 예. PI가 평가한 인상 평가를 예. 해서 오버롤 리스판스를 평가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닙니다. 사이트에 거기 저희 평가 결과랑 네. 사이트 평가 결과는 분리돼 있어요. 분리. 오버롤 리스판스에서 그 분리되어 있지만 아이리시스트는 인상적 평가도 고려해야 된다. 예. 라고 되어 있는 인상적 평가는 PI가 내리는 거잖아요. 그게 프로토콜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인상적 평가를 어쨌든 이미지 평가하시는 분이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결국 환자를 보는 사람이 PI니까 예. PI가 해서 여쭤보는 건 저희도 비슷한 스타일을 했는데 결국 뭐 그런 컨센서스가 없어서 예. 결국은 통계에 필요한 오버롤 리스판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예. 결론이 안 서요. 아주 어려워요. 보통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도 약간 클리어하지 않게 아마 애매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지금 경험이 없어서 저희도 지금 딱 그 단계에 와 있어요. 이 클리니컬 스테빌리티를 어떻게 여기다 반영해서 제대로 된 통계를 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IUPD로 판단이 되고 예. IUPD가 두번 세번 연속이 될 때 예. 그래서 저희가 ICPD로 되는 시점을 저희가 예. 알 수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결과 위주로 이제 IUPD로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IUPD로 끝나면 네. 그 아이리시스 2017년 논문 보시면은 이제 몇 가지 스태티스티컬 컨시더레이션 항목에 다 써 있는데요. IUPD로 스터디가 어떤 이유든 끝나면은 첫 번째 IUPD가 PD 데이트가 PD데이트 IUPD 첫 번째 IUPD를 그냥 PD데이트로 PD 판정을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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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경향이 어떤가요? 경향 저희 지금 다 똑같이 초기 단계예요. 식약처 분들도 그래서 저 식약처 분들하고 이런 거를 좀 이런 이슈 논의를 신다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긴 합니다.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논문에 어떻게 썼느냐, 논문에는 리시스 1점에 하는 거는 아이리시스 익스플로러를 달고 써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이제 레이트 케이스에서 초기 임상 시험에서는 이런 플렉서블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면은 10분이 남았군요. 10분 동안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분들 해주셔도 되고 그러면 이번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